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라고 말하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수가 아닌 애도 있기 때문에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포함한 도형의 그래프. 뭐 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있으니까 좀 익히시면 되겠어요. 우선은 가장 보편적인 해법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도형의 보편적인 해법은 기존의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처리와 마찬가지로 범위 나누시면 돼요. 범위.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르치는 조작은 요거를 하지 않고 그래프를 바로 따는 거를 가르치는 거고요. 자,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y는 절대값 fx와 그 다음에 y는 f 절대값 x와 절대값 y는 fx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요런 애들을 그리는 요령입니다. 요런 애들을 그리는 요령. 그래서 우선은 원래 게 있어야지 비교가 좀 쉬우니까 원래 거를 좀 그려보면 원래 게 y는 좌표 평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너무 작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y는 fx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네 가지 조작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요거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 군데에다가 다 할 테니까 요 한 군데에다가 다 그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절대값이 함수값의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파란색. 절대값이 함수값의 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자,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리하는 방법부터 써보면은 얘는 x축 아래를 위로 꺾어버리시면 됩니다. 위로 꺾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원래 이게 fx인데 그러면 절대값을 fx에다가 줘버리면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원래 있던 거에서 x축 아래를 위로 꺾어요. 위에는 그대로 그리고. 요게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됐습니까? 네. 뭐 아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몰라요. 뭐 윤우가 이거를 아예 처음 하나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적어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역시나 두세 번 들은 내용. 자, 여기가 약간 경계죠. 뒤에 있는 애들은 변수의 절대값이 있는 거라 처리가 다 동일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얘는 x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0보다 큰 데를 살리고 x는 0에다가 대칭시키면 돼요. 지금 여기에 x 있는 거. 자, 무슨 말이야? 아까 원래 그래프 이거 하나씩 다 그려줘야 되나?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몰라. 가늠이 안 되네. 아는 사람은 다 알 거고. 자, 이게 원래 그래프. 그러면은 0보다 큰데, x가 0보다 큰 데를 살리고 그 다음에 얘를 x는 0. 다시 말하면 절대값이 0이 되는 데죠. y축이죠. 여기에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빨간색이 답인 거예요. 얘. 요 축은 아니고 설마 이 가운데 거 이렇게 또 거버리면 환장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 y에만 절대값이 있다. 그럼 얘는 y가 0보다 큰데 살리고 y는 0에다가 대칭시키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y가 0보다 큰 데를 살리고, 살렸지? y는 0, x축이죠? 요거에 대칭시켜서 요렇게 그리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노란색, 얘가 절대값이 y에만 있는 그래프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x랑 y의 절대값이 다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뭐냐? 얘는 그냥 둘 다 있으니까 기존의 방법대로 하는 건데요. 특수하게 어차피 얘는 대칭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이 경우는 절대값이 x랑 y에 있는 거죠. 그럼 얘는 x가 양이고 y가 양인 데를 살려요. 다시 말하면 어디냐면 제1사분면이죠. 제1사분면. 제1사분면을 살리고 얘는 대칭을 갖다가 다 하면 되죠. x축, y축, 원점 다 대칭시키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게 원래 그래프였다면 얘를 1사분면만 살리면 살리고 그 다음에 얘를 대칭 이렇게 그리시면은 요게 이제 절대값을 xy에 다 준 그래프다. 요 내용입니다. 자, 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함수값 또는 변수의 절대값이 있을 때 어떻게 원래 그래프가 변하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면 얘기했다시피 여러 번 이거를 좀 보신 분들은 솔직히 이 정도는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고3이 돼서도 이 정도 처리도 못하는 애들도 쓰도록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격차가 되게 심해져요. 가면 갈수록. 이미 고1인데도 이 정도는 껌이야. 근데 누군가는 고3인데도 이것도 어려워. 자, 첫 번째는 함수값이나 변수에 절대값이 있으면 원래 그래프에 비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고요. 자, 두 번째는 기본적인 몇 가지 그래프를 좀 보셔야 되는데, 기본 그래프 개형인데요. 자, y는 절대값 x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은 얘는 범위 나눠서 그려보시던가. 그러면 얘는 기본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깁니다. 그때 대칭인데 여기 대칭이 x는 0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대값 안이 0 되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에 최소값은 0 대입하면 0 나오고요. 그럼 여기에 착안해서 여기에서 변형하면은 y는 절대값 x-2 더하기 3이다. 이런 그래프. 평행이동하시면 되겠죠? V자인데 여기 대칭인데 대칭축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2가 되겠고, 그때 요 최소값은 2 대입하시면 3 된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2 더하기 3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그러니까 이거부터 생각하면 되지. 원래 단계적으로는 요거를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절대값을. 근데 마이너스 절대값은 얘를 갖다가 뒤집으면 되니까 3 모양으로 바뀌고요. 똑같이 여기는 x는 0입니다. 여기는 대입해서 0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니까 3 모양으로 바뀌고요. 여기는 대칭이니까 2고요. 여기는 대입하면 3입니다. 요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이런 애들을 범위를 나눠서 그린다? 아, 그거는 공부를 꽤 많이 안 한 거죠. 꽤 많이 안 한 거. 자, 그 다음은 절대값이 여러 개 나오는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절대값이 여기에서 이제 변형된 거죠. 기본에서 조금 확장된 거죠. 절대값이 여러 개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3이다. 원래는 범위 나눠서 그리시면 돼요. 범위 나눠서 그리면 되는데 범위 안 나누고 그리는 요령을 보여드리는 거야. 범위 안 나누고 그리는 방법이 뭐냐? 지금 절대값들을 처리를 해보니까 포인트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에서 그래프가 꺾여요. 절대값 있는 애들은. 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그릴 거냐? 보다시피 x는 마이너스 3하고요. x는 1에서 그래프가 꺾일 겁니다. 보조선을 긋고요. 자, 마3 대입해봐요. 얼마냐면요? 4예요. 4예요. 1 대입해봐요. 얼마예요? 4예요. 그러면 요 두 점에서 꺾이게끔 직선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릴 수 있다? 찍 내려오다가 찍 갔다가 찍 그릴 수 있다 이거죠. 여기가 선생님 꺾이는 게 이렇게 안 꺾이고 뭐 이렇게 꺾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이렇게 안 그리는 배경에는 참고로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마3보다 작으면 둘 다 음음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예요. 이 생각을 하고 그리는 겁니다. 요 정도 생각을 하고. 2개짜리. 그럼 뭐 예를 들어 3개짜리는 어떻게 되냐? y는 절대값 x-3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2다. 어차피 2개랑 3개짜리만 할 줄 아시면 나머지는 확장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자, 얘가 능령되는 게 3이고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은 보조선이 땡땡땡땡땡땡땡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0 3 내가 그리는 순서를 잘 보세요. 값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냐면요. 사라지고 2, 9, 5야. 7 나와요. 7 0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냐? 5 나와요. 3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 8 나와요. 8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다음에 이 세 점에서 꺾이게끔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자기가. 그러면은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됐습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꺾일 줄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다 음이니까 감소. 3보다 크면은 양이니까 증가. 그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요놈의 기울기는 얼마 되겠어요? 요놈의 기울기는. 아는 사람이 대답해 보세요. 요놈의 기울기는 얼마 되겠어요? 참고로. 뭐 여기서 큰 의미는 없겠지만 요놈의 기울기. 이거를 못 따진다고? 어마무지한데? 얘 기울기 얼마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확장하면 이제 이런 것도 되죠. 절대값 x-1 마이너스 절대값 뭐 2x 더하기 4 2x 더하기 6?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는 정석대로 범위를 나누셔야 돼. 근데 자, 얘는 1에서 0 되고 마3에서 0 돼요. 그러면은 보조선 마3 1 마3 대입하면 얼마냐? 4야. 1 대입하면 얼마냐? 8이야. 그잖아. 이 두 점을 지나야 돼요. 이 두 점을. 근데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꺾일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야, 참고로 마3보다 작으면 둘 다 아니야. 둘 다 음이니까 x의 기울기가 얼마겠어? 얼마겠어? 네. 잃으면요? 마이너스 8이네요. 미안. 마이너스 8이네요. 마이너스 8. 좀 밑에다 그려야 되겠네. 예. 미안. 마이너스 8. 여기가 아까 얼마? 여기가 4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8. 자, 다시. 여기 마이너스 8이에요.
자, 그럼 여기 두 점에서 꺾이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위에서 기울기를 댄 사람들이라면 지금 요령이 생겨요. 야, 마삼보다 작으면 둘 다 아니야. 그럼 x의 개수 얼마 되겠어요? 얼마 되겠어요? 0 되겠죠. 0 되겠죠. 아, 미안. 2구나. 미안. 아, 개수 달랐구나. 아, 미안해요. 잘못 봤어요. 개수 얼마 되겠어요? 둘 다 지금 마이너스 얼마 되겠어요? 개수. 그러니까 1 되겠죠. 1. 그죠? 1 되겠죠. 1. 이렇게 되겠고. 그럼 요 사이에서는 마3하고 1하고 사이에서는 하나는 지금 1이니까 1번.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기울기 계산하시면 얼마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돼요. 근데 마3이 된다고요? 마이너스 크면 마3이구나. 마3. 자, 마3이 되는데 어차피 여기는 솔직히 기울기 관심 없죠. 왜? 야, 여기서 여기까지 일 거면 무조건 얘 아니야. 그죠? 그럼 나는 관심 있는 게 니네가 실제로 여기까지 찍고 얘를 꺾어서 그린다고 할 때 실제로 주의해야 될 거, 여기는 100% 얘 아니야. 무조건 바깥쪽인데 바깥쪽이 꺾이는 게 이렇게 꺾일 거냐 이렇게 꺾일 거냐만 보면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이냐 이렇게 꺾이냐만 보면 되고. 근데 그거를 가늠하는 게 마3보다 작다? 음이야. 그럼 얘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양이네? 이렇게 돼. 1보다 커. 둘 다 양이야. 마이너스네.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프는 실제로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죠. 이걸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그래프를 갖다가 조금은 더 빠르게 그릴 수 있겠고, 특히나 이 두 가지 위에 있는 절대값이 덧셈으로 연결됐는데 짝수계일 때랑 홀수계일 때는 그래프의 특징이 항상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짝수계인데 여기에 개수가 같으면은 평평한 데가 나와요. 홀수계면은 는영이 되는 센터에서 최소를 갖게 되고요. 약간 이런 특징이 좀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는 만큼 힘이죠. 아는 게 힘이죠, 말 그대로. 모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 알면 아는 만큼 쫙쫙쫙 푸는 거고. 절대값은 이 정도만 아시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크게 상관없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자, 됐어요. 책에도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뭐 2차 함수에 대한 거는 역시나 중3 때 배운 거, 뭐 꼭지점미, 뭐 표준형, 이거 쭉 보시면 되겠고, 뭐 일반형. 나한테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는 이거 외우라 그러죠. 일반형에서 꼭지점의 x좌표, 다시 말하면 축방을 나는 외우라고 합니다. 외우라고. 유도할 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제 2차 함수의 개수의 부호 판정, 중3 때 한 겁니다. 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1차항 개수의 부호만 잘 판단하시면 되는데 축 가지고 따지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중3 때 이거를 생으로 암기하는 애들은 뭐 축이 Y축의 왼쪽에 있으면은 A랑 부호가 같다. 오른쪽에 있으면 부호가 반대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이런 거는 갖다 버려야죠.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갖다 버려야죠. 이렇게 외워서 푸는 건 아무 의미 없고. 참고로 수투까지 해서 미적을 배우시면 참고로 B의 부호는 평경민이 뭐 갖고도 따질 수 있어요. 수투 이용하면, 미분 이용하면. 됐어. 너 이거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너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요. 도대체 수투를 공부해서 네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야? 자, 2차 함수 식 세우기. 역시나 되게 중요하죠. 이 정도입니다.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2차 함수 내용. 필요한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 자, 2차 함수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대칭성입니다.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칭성. 이게 머릿속에 빡 박혀 있어야 되겠어요. 자, 2차 함수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일반형과 표준형 이런 두 가지 꼴이 있겠는데, 자, 표준형이라는 꼴은 뭐냐? 표준형이라는 거는 y는
a에 x-m제곱 더하기 n꼴 이런 거고, 일반형이라는 거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이에요. 그래서 표준형이라는 거는 참고로 2차 함수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중에 기하 교과를 선택해서 배우시게 되면은 기하에서 뭐 2차 곡선에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 그런 데에서도 쓰고, 하다못해 원방에 가서도 원방의 일반형과 표준형이라는 게 있어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표준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도형의 특징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표준형입니다.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칭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이 대칭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꼭지점의 좌표인데, 표준형에서는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따집니다. 근데 일반형에서는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a로 묶고 완전제곱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해보니까 적어도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더라 라는 정도까지를 나는 꼭 외우라고 여러분한테 권장을 합니다. 특히나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는. y좌표는 대입하면 되니까 갖다 치우고. 자, 꼭지점의 좌표를 따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이 꼭지점의 x좌표를 통해서 우리는 추계방정식을 이끌어내죠. 추계방정식. 그게 2차 방정식의 제일 중요한 대칭성. x는 m, 또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의미하는 거죠. 축방이 제일 중요하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라고 하죠, 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2차 함수 식 세우기인데, 2차 함수 식을 세우는 방법인데, 중3 때 3가지 배워요. 그대로 그 선 써드리긴 하는데 하나는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첫 번째 꼴이 뭐냐면은 표준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꼴이 방정식의 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세 번째 꼴이 일반형의 꼴로 만드는 건데, 우선은 그 꼴이 뭔지 아셔야죠. 표준형의 꼴은 위에도 썼다시피 이런 꼴이에요. y는 a에 x-m제곱 더하기 n꼴, 이런 게 표준형 꼴이고요. 방정식의 꼴은 이런 거를 방정식의 꼴이라고 부르는 거야. x-알파, x-베타. 일반형의 꼴은 위에 써있다시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이요. 자, 이런 게 꼴의 모습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이거를 이렇게 만드느냐인데, 표준형으로 만들 때는 내가 가진 조건이 뭐냐? 가진 조건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가진 조건이 꼭지점 또는 축, 요런 거를 알고 있으면 표준형으로 가시는 거고, 방정식의 꼴은 내가 가진 조건이 x절편, 일반형의 꼴은 내가 가진 조건이라는 게 그냥 세 점. 그래서 제일 영양가가 떨어지죠. 마지막 게. 위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평경민이는 화상 수업에서 조는 거예요? 대단한 학생들이네.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졸음이 와.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선 교재에서 봤던 것들 중에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2차 함수 절대값. 네.